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별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대 하차는 그 마지막 시간인 12회차입니다. 네, 12회차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아쉬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요. 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영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재성입니다. 네, 저는 윤양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영기 선생님 지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셨잖아요. 12회차. 뭐 두서없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서는 없었지만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하고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면서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꼭 나 이 말은 더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지난 회차에서도 황구지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황구지천은 그냥 수원 서쪽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천이었어요. 네. 지금은 다 수시식이 돼가지고서 모든 것이 화장실에서 다 수시식하지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한동안은 분뇨를 다 이렇게 퍼서 좌식으로 해서 그러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60, 70년대. 그렇죠, 60, 그렇죠. 70년대. 네. 근데 그것이 어디다 갖다 버려졌냐면요. 황구지천에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서울이 옛날에 한강에 버린 거랑 똑같은 경우죠. 그렇죠. 예. 서울의 한강에 지금 도심지 한강변 노상 노변에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는 시금치 키울 때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주대교 다리 아래다가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분뇨차가 가서 거기서 버리면은 일정 기간 찾다가 마르다 안 되면은 나머지는 한강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서울로 이제 상경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사셨는데 예전에는 진짜 한강이 진짜 더러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의도 쇳강이라고 그러죠. 영등포에서 여의도 넘어갈 때는 발목백이 안 차요. 거기 건너가면은 이렇게 변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옛날에 뭐 이제 따로 이제 그런 그렇죠. 정화 이런 지금은 인전 분뇨를 수거해가도 다 오수 처리장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또 제가 나이 먹은 연식 얘기 나와서 좀 그러는데 평동에서 고색동 쪽으로 지나다 보면 오른쪽에 황구지천가에 분뇨 시설을 버리던 이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죠. 그럼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저쪽 대왕교동 쪽에 가면은 커다란 분뇨 처리장 있잖아요. 네. 원래 화성시 땅인데 같이 쓰고 있죠. 그 위에는 지금 골프장 연습장이 들어서고 있고 나인홀도 거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황구지청이 그렇게 홀대를 받던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는 수원시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서수원이란 지구가 마지막 남은 수원에 이제 개발될 수 있는 땅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개발의 어떤 삽자루로만 볼 거냐 하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서수원 분들이 칠보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나 조금은 멀리 본다면은 오히려 그것도 땅의 지가를 올리는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그럴 때 생태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러면은 도심보다는 낫다는 친환경적인 도시가 개발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금곡동 쪽 아래로 가서 보면은 아직까지 서울농대 수목원 같은 연습님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공간이 있고 원예 시설도 있었고 지금 수원 여대가 있던 학교 가보면 지금도 수목원 저희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무조건 되고 이사를 갈 게 아니고 저는 좀 그 나름대로 좀 재개발, 재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보존을 하자. 네. 보존이든 보전이든 좀 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두면서 특히 이제는 수원천이나 서천,
원천리천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는 인위적으로 어떻게든지 좀 더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꾸며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자연이 남아 있는 동네는 황구지천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나름대로 자연시설과 자연 생태적인 것을 좀 남겨서 후손들한테는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좀 황구지천에 대한 좀 미련이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재성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저도 그 전 회차에서 얘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구지천 그 옆에 호메실 지구에 보면은 네. 이제 고속도로 나가기 전에 호메실 IC가 있거든요. 그 네. 옆에 이제 과수공원이라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 이제 연간 그러니까 여름쯤에 그 신청을 하면은 거기 과수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과도 있고 자두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해서 거기 뭐 이렇게 과수 체험하러 이제 뭐 아이들이 가셔도 되고 이제 어르신들도 가셔가지고 과수 체험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근처에는 제 기억에는 지금 이 황구지천 좀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버스 종점 뭐라지 버스 차고지들이 조금 많아서 그렇죠. 네. 네, 그쪽에는 이제 버스 차고지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기 이제 수원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고색 산업단지. 네. 네, 그 산업단지들에서 이제 조금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성장 동력이 조금 더뎌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많은 것보다 중산층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처럼 저는 조금 기업들도 중간에서 이제 하청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독자적으로 조금 중간에서 좀 튼튼히 받쳐줄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산업단지에도 조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수원시에서도 좀 그런 것 좀 지원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저번에 이제 올해 이제 지방선거 있었을 때 지금 이제 당선되신 분이 이제 이재준 시장님이시지만 그 각각의 공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원도 이제는 공동화된 도시가 아니라 수원시 지역 기반 내에서 좀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조금 이렇게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조금 자생할 수 있는 좀 특색 있는 좀 도시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메인이기는 한데 삼성전자만은 메인이 아니라 이제 좀 여러 기업들을 양생을 해서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크게 제조업으로 공장이 네. 필요한 부지에는 당연히 수원에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지만 충분히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좀 수원시에 조금 젊은 인구들도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아무튼 그 그런 황구지천 마음이 있어요. 쪽이라기보다도 네. 수원 서쪽, 네. 그러니까 호메실동, 평동 저쪽 고색동 이쪽에 보면은 사실 그 인구가 그전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 수원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오래된 학교가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오래된 학교라고 그러면 영신여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영신여고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영신연화, 그 고 고색동에는 영신연화 그 벽돌 하던 네. 그 박지원 고이사장께서 만드신 그 부친이 만드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저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영신여고 그러면 사학이지만은 네. 요즘에 트로트계 데모 장윤정 장윤정 씨. 씨. 네. 또 그리고 저도 그분 상당히 좋아한다면 하지원 씨. 네. 또 그리고 저 개그 뭐 또 입담도 좋으신 최유라 뭐 씨도 제가 알기로는 영신여고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예. 자리가 좋은데요, 거기. 나름대로 그 사학으로서 네. 상당히 그 참 오래 버티고 했던 거로 생각할 때 뭔가 그쪽에도 뭔가 특화된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서야만 결과적으로 좀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일단 균형성 있는 발전이라는 거를 네. 동서가 네. 수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된다 하지만은 대부분 다 교통이 남북 간의 교통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음. 네. 왜냐면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거는 통과 음. 그 되는 교통편이거든요. 네. 남북으로. 동서의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수원천 같네요. 할 때도 그런 얘기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수원천의 그 어떤 그 흐름에서 팔다산을 뚫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시장 선거 때 동서를 뚫자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은 또 뭐 제가 좀 하나 좀 뭐 건의랄까 좀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또 원천리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교 신도시라는 데로 다 역점을 두다 보니까 팔달구라는 수원의 오래된 고색 구역이 공동화 형상이 나는 그래서 그것이 보면 지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건가 동서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할 건가 천들이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그런가 물길을 하나 그 문화를 만들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는 수원 시민으로서 조금 네. 하는 게 권선구가 너무 커요. 네, 너무 크죠? 커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제 호매실까지도 이제 권선구죠. 권선구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정치인분들의 좀 이권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조금 구를 분구를 하든 다시 통합을 하든 약간 좀 이런 게 필요하면서 네. 좀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동서 간의 교류도 하고 좀 이제 지역 안에 내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조금 많이 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 SK도 분명 있었다가 빠진 거였고 네. 삼성전자도 지금 딴 데로 빠지고 있으면서 저는 수원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좀 유입될 젊은 수 있는 사람들도 선생님이 결혼하고 내려오셨듯이 네네. 좀 그래도 수도권에서 그럭저럭 살만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자연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구역도 좀 이렇게 잘 해서 그러니까 개인 이권이 아니라 좀 수원시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정치하신 분들의 이권이라 그러면은 뭐 특별히 사업이 이권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표. 네, 표죠. 표가 어느 지역에서 우리 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내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에서 게 그냥 행정구역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죠. 갑구 울구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니 어느 한 날은 이게 내가 이쪽에 절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권성구 팔달구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쪽 하서역이 분명히 장안구하고 살짝 옆인데 팔달구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권성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게 그럴까? 근데 또 팔달구가 저기 행궁동 쪽도 다 팔달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지도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초장에 이제 네네. 전제를 깔았던 게 좀 정치인분들이 좀 이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이 정도는 조금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니 조용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팔달구 터널을 뚫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막혀 있는 느낌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팔달산 아래 왼쪽으로 이쪽에 화서나 그렇죠. 장안구 쪽하고 일단은 팔달구 이쪽 도촌까지가 꽉 막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고질적인 개념이 고질적인 수원의 개념이 바로 그 동서간에 도로가 흐름이. 횡단도로가 없다는 게 가로지른 도로가 없다는 게 오래된 숙제예요. 그렇죠. 외곽은 지금 북부 간선도로도 생겼고 수원역으로 해서 영통까지 가는 또 직선도로도 있고 하는데 가운데가 없네요. 가운데로 가려면 팔달산을 돌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수원역으로. 보통은 이제 수원역 그 옛날에 오래된 그 지하차도 네. 거기랑 이제 수원역 조금 넘어가서 이제 서호 조금 덜 가서 이제 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화서역에서 이제 넘어가는 딱 그 정도 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래서 동서교류는, 저희들이 저도 연무동이 그때 시댁이다 보니까 연무동 일본 그 종점에서 성대역으로 오려면 38번을 타고 동그랗게 돌아왔어요. 수원역으로 해서 여기 집에까지. 저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에 저 의정부라든지 용인에 그 왜 열차 다니는 거 있죠. 네. 그거를 팔달산 중심으로 해서 수원을 한 바퀴 돌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권선동으로 해서 외곽으로 해가지고 돌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운동장도 연결이 될 것 같고. 그쵸. 사실 뭐 여기서 잠깐 운동장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재미난 얘기인데 네네. 제가 올 때만 해도 수원의 북문의 운동장이 거의 종점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전면부만 시멘트로 스탠드가 돼 있었고 나머지는 삼방이 다 흙토담 위에 벽돌로 쌓은 적이에요. 그래서 트랙은 그냥 흙트랙이었고 그 흙트랙에서 바뀐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슬링도 거기서 열리고 그래가지고 야구장 없을 때는 거기가 다 흙먼지였었어요. 종합운동장 얘기하시는 거죠? 글자 그대로 네, 종합운동장이에요. 네, 네. 예, 아주 그래서 종합운동장이었군요.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스케이트도 타고 그런 아, 그냥 종합운동장이죠. 그러니까 음. 운동장 시설로서는 엉망이었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새로 보강이 되고 조명탑도 세우고 한창 후에 실내 체육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야구장 들어서고 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뭐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쭉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원의 곳곳을 조금 네.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수원천을 따라서도 가보면은 이제 곳곳에 포인트들이 있고 이런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서호천도 그렇고 황구지천도 그렇고 원천리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네. 하기에 정말 좋은 저는 네.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건 그냥 그거예요. 그냥 좀 균형 있는 네, 발전. 균형 있는 발전이 그렇죠. 조금 있고 이제 수원에 조금 성장 동력이 좀 네.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서 말씀을 처음 드리고 이 싶습니다. 시리즈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생각했던 거와 지금 이제 마감을 하면서 생각했던 얘기를 다시 돌린다면은 네. 수원의 4대 하천은 홍익천 무슨 뭐 청계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무심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역사, 산업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각각의 혁명. 특성이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근대 우리 한국의 음. 역사가 그대로 같이 다 묻어 있어요. 네. 참 그래서 이런 거를 특색을 살려줘서 네. 네. 관광 벨트도 해야 될 네. 거고 수원 화성이 안에 지금 팔달구가 공동화되고 있잖아요. 네. 행궁동도 지금 개발하고 많이 저기 하고 있지만은 네. 오히려 또 새가 올라가 가지고서 네. 역으로 또 공동화돼서 하는 네. 그런 현상들을 저기 한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단순히 화성뿐만 아니고 네. 그 안에 있는 도심권도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나눠서 개발을 해줘야 그래야만 관광은 관광대로 살아갈 것이고 행운동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고도 제한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보상해줘서 관광으로 보상을 해주던 뭐 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네. 게 더 그렇죠. 좋은 발전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희 DJ 메인 DJ이신 로란님께 네. 맞아요. 궁금한 게 네. 그 이제 로란님도 네, 네. 양호 쌤도 그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두 분의 선생님들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수원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수원천, 4대 하천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고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이번엔 들어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원을 더 알게 됐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 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정말 아름다운 도시 수원인데요. 이런 수원이 더 활성화되고 정말 아까 안지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의 피가 많이 들어오게 유입이 되어야지 더 많은 발전, 더 살기 좋은 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욕심은 다 똑같을 거예요. 큰 욕심이 아니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6대 도시를 따져서 할 때 대부분 다 많이 배드타운화되고 그리고 난개발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수원은 그래도 난개발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 보존되어 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역 특색을 살리고 더 골목을 살려서라도 네. 그런 의식을 그리고 수원처럼 좋은 도시가 없어요. 네. 아니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제가 요즘 느낍니다. 녹지 공간도 훌륭하죠. 네. 다만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중앙에 밀려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가 딸리고 네. 예산이 딸려서 그런 것이 못 따라간 것도 있지만은 네. 전국 어느 도시를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수원은 상당히 우수한 환경과
지리적으로 좋은 그 위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수원이 지금 올해 수원 특례시가 되었고요. 또 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200억이라는 1200억, 국비 100억 이렇게 지원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되고 있고 무료 교육도 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렇지만 궁금하신 점은 수원시 문화재단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생 글로벌 학습관 이런 곳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 수원시에 한번 이사 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자긍감을 가져도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행정적으로 잘 좀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2회차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똑똑 크리에이터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자 마지막 인사 할까요? 네, 예. 저 조영기였습니다. 네 안재성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노라 윤영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